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주 일렉트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총 7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종속회사는 1개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베트남의 커넥터를 제조, 생산하는 현지 법인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산 총액 기준으로 주요 종속회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제품 보시게 되면 IT와 자동차용 이렇게 전장 부분으로 나뉘고요. 기본적으로 커넥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상당히 초정밀용 커넥터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자동차용 커넥터 생산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초정밀 커넥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뭐 0.5mm 또는 0.4mm 정도의 그 작은 커넥터를 만들 수 있는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관련 특허를 지금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XR 기기 관련해서 또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아까 지금 기업의 종속 기업으로 인식을 했던 중국과 뭐 베트남 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어찌 보면 사출 또는 조립, 프레스기 뭐 이런 생산 설비를 갖추고 뭐 실적을 좀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IT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모바일 디스플레이용에 들어가는 커넥터 제품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스마트폰 또 수요가 판매량이 감소되면서 뭐 실적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주춤하는 모습,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자동차 커넥터 수요가 아무래도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자동차 커넥터 부분에서 뭐 상당히 연평균으로 꾸준한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섹터죠. 이쪽 부분에서 또 관련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자동차 관련된 매출 비중이 뭐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특히 이제 IT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주요 이슈가 될 XR 기기 관련해서도 덩달아 주요 흐름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기업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기업의 이제 제품 카탈로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 안에 작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커넥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꼽는 그런 커넥터죠. 이 제품의 라인업을 이제 확인이 되고요. 뭐 결국 앞으로 이제 관련된 IT 기기 디바이스들의 새로운 출현이 뭐 갈수록 소형화될 것이고 고밀도화 요구가 있을 게 이제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스몰캡 기업을 들여다보는 게 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먼저 기업의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1,540억 원에서 1,461억 원으로 뭐 미비하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도 163억 원, 182억 원에서 163억 원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53억 원에서 130억 원, 뭐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요. 매출액이 줄면서 뭐 자연스러운 뭐 실적이 이렇게 둔화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기업의 자산은 총 3,030억 원 규모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형자산, 현금, 뭐 단기금융 상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기업의 이제 실질 영업 가치를 뭐 올릴 수 있는 유형자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제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의 구성입니다. 뭐 일단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 먼저 좀 살펴보면 손익단에서 순이익이 좀 감소를 했죠. YY 대비로 좀 감소를 했지만 연결 현금 흐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188억 원에서 237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뭐 특별히 이제 투자 활동으로 94억 원 가량을 지출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유형자산 취득 103억 원 정도 캐펙스 지출이 있었고요. 조금 배당금 지급에 33억 원 정도를 뭐 쓰고 지금 단기 차입금으로 63억 원을 뭐 조달을 하면서 어느 정도 23억 원 정도의 재무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부채가 63억 원 정도 늘어났고
또 하나 이제 영업으로 조금 237억 원 정도 벌어들여서 결국에는 투자도 하고 뭐 배당도 주고 뭐 이런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자산이 전체적으로 현금이 많고 돈이 많은 자산 구성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기금융상품만 좀 잠깐 살펴보면 네, 단기금융상품에 585억 원, 지금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죠. 뭐 현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적금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뭐 단기손익 공정가치는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보시면 뭐 예적금, 현금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성 자산, 현금 플러스 또 예적금, 상당히 현금이 많은 그런 구성입니다. 기업의 전체 자산 중에 약 47%, 절반이 지금 현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기업의 부채입니다. 전체 부채는 716억 원이고요. 아까 현금 흐름에서도 봤듯이 단기 차입금이 좀 증가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하지만 전체 자본 대비로 봤을 때 기업의 이제 부채 비율은 31%, 그리고 유동 비율은 282%로 계산이 됩니다.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고요. 단기 차입금이 일부 늘어났지만 전체 부채 외형을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이제 자본인데요. 자본 총계는 2,300억 원 규모고 보시는 것처럼 2,000억 원 넘게 지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 자본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한 건실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타 자본이 마이너스로 약 240억 원, 245억 원, 250억 원 정도 이렇게 잡혔죠. 결국에 이 부분은 기업의 이제 자기 주식으로 매입 자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자기 주식 수가 지금 꽤 많은 비율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당히 재무 상태가 훌륭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 발행 주식 수가 990만 주인데 자기 주식 수가 160만 정도 되죠. 네, 비율로 16%나 해당이 되고요. 또한 최근 공시를 보면 주식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고 있는 공시도 있고요. 20만 주 정도 소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사주 취득도 훌륭한데 취득 후 이렇게 소각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평가라고 내릴 수 있죠. 네,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주요 공시 사항이시고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금 20만 주 정도,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기 주식수가 아까 말씀드린 16% 정도 비율로 160만 주 정도가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초각을 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상당히 주가 흐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기업은 이제 배당도 이렇게 지금 배당 성향도 20% 수준에서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 전분기 지금 사업 연도에는 1.3% 수준의 배당 수익률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 배당 400원으로 이렇게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기업의 자산이 캐펙스 유형 자산이 많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 어느 정도 간극이 있으면서 캐펙스 지출이 좀 의미 있게 지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신규 시설 투자 확대, 캐파 생산량 확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연도입니다. 이후에는 사실 감가상각비랑 비슷한 수준에서 캐펙스 지출이 이어져 오고 심지어 2021년에는 감가상각비가 훨씬 압도하죠. 지금 TTM도 마찬가지 비슷한 수준으로 흐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업은 너무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비 교체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이제 업황, 기업의 산업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품 공급이 좀 까다롭게 전방 기업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제품, 그러니까 벤더사로서 이제 전방 기업의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그 수명 주기가 생각보다 짧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결국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대규모 설비 교체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기업이고요. 고객사가 이제 예를 들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설계도의 변경에 따라서 그런 디테일한 요구 사항을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대응을 함으로써 요구되는 이런 다양한 이런 예를 들면 설비 교체 비용, 설비 교체에 추가되는 이런 불가피한 비용이
감가상각이 이게 좀 아무래도 많이 잡히는 그런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의 이제 산업 구조고요. 실제 기업의 이제 생산 설비 현황에서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뭐 캐파 확보, 신규 제품 물량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가 매우 깔끔하고 보시는 것처럼 뭐 실적도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물론 지금 3분기 실적은 다소 뭐 둔화된 모습이지만요. 뭐 무엇보다도 뭐 스마트폰 판매량 뭐 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한 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커넥터 관련해서도 매출액이 뭐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또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 있을 XR 기기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한번 들썩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우주 일렉트로 건실한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어느 정도 관심 갖고 대응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우주 일렉트로 기업에 대해서 뭐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